박영숙은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다. 시계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이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20해 동안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그녀만의 의식. 찬바닥에 발을 디디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커피 원두를 갈기 시작했다. 드르륵 드르륵. 원두 갈리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깨웠다. 햇살 카페. 간판을 달던 날이 엊그제 같았다. 남편 박철수가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보험금 2억으로 시작한 작은 꿈이었다. 당시 43살 갓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 민호와 단둘이 남겨진 그녀에게 카페는 살아갈 이유이자 희망이었다. 처음엔 힘들었다. 원두 볶는 법도 라떼아트도 모르는 채로 시작했으니까. 손님들이 커피가 좀 쓰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유튜브로 바리스타 강의를 보고 주말엔 서울까지 올라가 수업을 들었다. 엄마 또 공부해? 민호가 중얼거리며 학원 가방을 매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아이는 엄마가 새로운 걸 배우는 모습을 신기했다. 가끔 카페에 와서 숙제를 하며 우리 엄마 커피가 제일 맛있어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영숙은 원두통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콜롬비아 수프리모의 고소한 향이 코끝에 스쳤다. 이 향기 하나만으로도 20회의 시간이 되살아났다. 오전 7시 카페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은 언제나 정해져 있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김대리. 10년째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단골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대리님도요. 간단한 인사지만 따뜻했다. 이런 작은 일상들이 쌓여 해살 카페만의 색깔이 되었다. 동네 학생들의 공부방이자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무거운 원두포대를 나르기 힘들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팠다. 71세. 나이를 실감하는 순간들이 늘어갔다. 그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몸은 어떠세요? 카페 일 많이 힘드시죠? 오랜만에 들은 아들의 관심 어린 목소리였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괜찮다, 아직 할만해. 혹시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일주일 후 민호가 아내 지은이와 함께 카페를 찾아왔다. 3년 만이었다. 민호는 여전히 잘생겼고 지은이는 예전보다 더 세련되어 보였다.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의 손톱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은이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그러게 언제 이렇게 컸나. 영숙은 5살 손녀 서연이를 보며 눈이 미소졌다. 아이는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어머니 뒤에 숨었다. 엄마 카페 정말 잘 꾸며놨네요. 민호가 둘러보며 말했다. 20년 동안 이렇게 혼자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영숙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동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노고를 아들이 알아봐 주다니. 그런데 말이에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요즘 어머님 몸도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보니까 카페 운영이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서요. 아직은 괜찮은데? 아니에요, 어머님. 지은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다. 요즘 카페 사업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온라인 마케팅도 해야 하고 배달앱 관리도 해야 하고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민호가 거들었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이가 카페 사업 경험이 있거든요. 영숙은 놀랐다. 정말? 네, 홍대에서 카페 프랜차이즈 3개 매장 운영했었어요.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매출도 월 2천만 원씩 올렸고요.
어머님 카페도 제대로 키워드릴 수 있어요. 영숙의 마음이 흔들렸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웠던 것들을 아들 부부가 함께 해준다니. 게다가 전문가라니. 하지만 어머님 명의로는 사업 확장이 어려워요. 지은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요즘은 젊은 사업자여야 대출도 받고 정부 지원 사업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간단해요. 사업자 등록을 제 명의로 바꾸고 임대차 계약도 저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고문 역할로 계시면서 운영 노하우만 알려주시면 돼요. 민호가 덧붙였다. 엄마 걱정 마세요. 가족끼리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편해지실 거예요. 영숙은 서류를 들여다봤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은 명확했다. 햇살 카페의 모든 권리를 지은이에게 넘기는 내용이었다. 조금 생각해봐도 될까?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지은이가 은근히 압박했다. 요즘 카페 시장 변화가 정말 빠르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0회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지켜온 카페를 넘겨주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쁨이 불안을 덮었다. 서명과 후회. 사흘 후 영숙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민호와 지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이제부터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변화는 즉시 시작됐다. 지은이는 카페 인테리어를 전면 수정했다. 영숙이 하나하나 정성껏 꾸며놓은 소품들이 사라지고 세련된 현대식 가구들로 바뀌었다. 어머님 취향은 조금 구식이에요. 요즘 젊은 손님들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메뉴도 바뀌었다. 영숙이 연구해서 만든 시그니처 블렌드 대신 프랜차이즈 원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원가 절감이 중요해요. 어머님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었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커피 맛이 달라졌다며 불만을 표했지만 지은이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가는 거라며 무시했다. 영숙은 점점 카페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다. 아침마다 나와서 청소를 하려 하면 어머님, 이미 청소업체가 다 했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하면 어머님은 쉬세요. 저희가 서빙할게요 라고 제지당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일주일 후였다. 카페 입구에 붙은 새로운 간판을 본 순간이었다. CAFGIUN-지은이의 이름을 딴 영문 간판이 햇살 카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머님 브랜딩이 중요해요. 젊은 감각으로 완전히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날 밤 영숙은 카페 열쇠를 달라는 지은이의 요구를 받았다. 보안상 키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는 따로 복사키를 드릴게요. 영숙은 20회 동안 한 번도 놓친 적 없던 열쇠를 내어주며 깨달았다. 이제 이곳은 정말로 내 가게가 아니구나. 한 달 후 영숙은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단골 김씨 아주머니가 넌지시 해준 이야기였다. 영숙 씨 그 며느리가 카페를 팔려고 한다던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봤다더라고. 영숙은 믿을 수 없었다. 서둘러 카페로 향했다. 오후 2시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다. 지은이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맞아요. 입지 좋은 카페예요. 단골 고객 리스트도 함께 넘겨드리고요. 권리금은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영숙은 몸이 굳었다. 지은이는 전화를 끊고 돌아서다가 영숙과 마주쳤다.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해졌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그게. 지은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당당하게 말했다.
사실 이 카페를 정리하려고요. 이 정도 규모론 수익성이 떨어져요. 차라리 권리금 받고 팔아서 더 큰 사업을 시작하는 게 낫죠. 뭐라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이런 촌스러운 동네 카페로는 미래가 없어요. 저희는 서울에 대형 카페 오픈할 계획이 있거든요. 영숙은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그럼 내 카페는? 어머님 카페요? 지은이가 비웃듯 말했다. 이미 제 명의로 넘어갔잖아요. 법적으로는 제 카페예요. 그 순간 민호가 들어왔다.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지은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이 동네는 개발 계획도 없고 젊은 층 유입도 없잖아요. 영숙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20년 동안 고생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권리금 받으시면 여유롭게 사실 수 있고. 여유롭게?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다. 내 인생을 여유롭게 정리하라고? 지은이가 가로막았다. 어머님, 저희 사업에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이미 법적으로 저희 카페예요. 어머님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말에 영숙은 모든 걸 깨달았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20회의 신뢰와 단골들, 그리고 입지까지. 그들이 원한 건 내가 일군 모든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영숙은 마지막으로 카페 열쇠를 사용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는 20회의 기억을 정리했다. 구석진 서랍에서 첫 손님이 남긴 메모를 찾아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힘내세요. 낡은 종이에 적힌 글씨가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영숙은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네, 계약서 검토해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전 과정에서 기존 사업주의 동의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숙은 다른 선택을 했다. 괜찮습니다. 대신 다른 걸 부탁드릴게요. 오전 10시 영숙은 카페 앞에 팻말을 붙였다. 폐업 마이너스 박영수. 민호와 지은이가 황급히 달려왔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문을 닫으세요? 내 이름이 지워진 가게에서 일할 수는 없어서. 어머님, 지은이가 소리쳤다.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이건 계약 위반이에요. 영숙은 잔잔하게 웃었다. 그래, 내가 서명했지. 사업권을 너희에게 넘긴다고. 하지만 내가 언제 일하겠다고 했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카페 운영하는 것도 모르는데. 그건 너희 문제야. 가족이라면서 그동안 혼자 일하는 엄마를 한 번이라도 도왔니? 민호가 당황했다. 엄마,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영숙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가족이면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배려하는 거야.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날 이후 민호 부부는 카페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단골들은 하나둘 떠났고 새로운 손님들도 오지 않았다. 결국 2달 만에 카페를 팔아야 했다. 권리금은 예상의 절반도 받지 못했다. 6개월 후 영숙은 읍내 작은 요양원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고 오후엔 요양원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옛 단골이었던 김대리가 찾아왔다. 사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사장님 커피가 그리웠는데. 영숙은 작은 전기포트로 커피를 내렸다. 간단한 인스턴트였지만 김대리는 역시 사장님 손맛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영숙은 깨달았다. 진짜 소중한 건 건물이나 간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내린 커피를 마셔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민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카페 실패 후 지은이와의 관계도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들렸다.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요양원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웃으며 차를 마시는 오후가 더 소중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 평화로웠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영숙은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